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필요할 때만 국부입니다. 예.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놓고 공방이 거세죠?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네. 야당은 독재자 기념관을 왜 짓느냐고 크게 비판하면서 건립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재를 일삼던 전직 대통령을 찬양한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보훈처가 나서서 꼼수에 골몰하니 한심합니다. 이 필요할 때만 국부라는 건 과거엔 야권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했다는 뜻입니까? 네, 특히 선거철이나 이 지지율 상황이 민감할 때는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라고 했지만 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2월에는 이 전 대통령의 묘소를 직접 참배하고 농지 개혁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공은 길이고 과는 질책하되 제 기억엔 그 민주당의 과거 지도부들도 꽤 비슷한 행보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5년에 야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이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꿈꾼다고 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도 2021년 취임하면서 참배를 한 바 있습니다. 모두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은 건국의 공로가 있으시죠. 우리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물론 이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행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야권에서도 공과 과를 함께 봐야 한다는 그런 시각이 있죠. 네, 사실 야권에서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 바로 4.19 혁명을 부른 부정선거와 독재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0여 년 전에 이승만 하야를 직접 외쳤던 이 한화갑 전 의원, 이영일 전 의원 등이 지난달 이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서 과업뿐 아니라 공을 다시 보고 화합의 시대를 바란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생존한 이 3명의 대통령을 제외하고요.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 9명 가운데 기념관이 있는 대통령은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4명입니다. 재임 기간이 짧았던 대통령이나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기념관이 있는 셈인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저인 이화장이 기념관의 역할을 하곤 있지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폭우로 유실되거나 산사태로 외벽이 파손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필요할 때만 국부의 느낌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 문구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했던 말에서 따왔습니다. 예. 미국 닉슨 대통령의 기념관에는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또 클린턴 대통령의 기념관에는 르윈스키와의 스캔들이 기록돼 있다고 하죠. 이승만 기념관에 임기 말의 과오와 4.19 혁명 과정까지 정확히 담아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 의원 정수 축소가 약방의 감초입니다.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는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데 국민의힘이 정수 축소를 먼저 띄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는 월요일부터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전원위 회의가 열립니다. 거의 20년 만에 열리는 회의라는데 나흘 동안 발언하는 의원만 100명이 넘어서 난상 토론이 예상됩니다.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위기 수습을 못하자 정수 얘기로 영합하려는 속셈입니다. 그러면 원래 의제는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개특위가 제시한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 300명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 단위를 바꾸는 건데요. 예를 들어 현재 서울 송파구에서는 갑을병 3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인데 이걸 구 전체로 통합해서 3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전국구로 뽑고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광역 단위로 나눠서 뽑는 방식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당에서 이 카드를 꺼낸 속내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대통령실에도 문의를 해보니까 이게 여당과의 협의가 없었다. 그래서 잘 모른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임기 한 달 만에 당 안팎에서 여러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김 대표가 위기 돌파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아닐까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는 언제나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주제인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반대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국가 체제가 달라서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요. 우리나라 의원 1명당 인구수는 17만 명인데요. 이게 OECD 국가 36개국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의원 정수 축소 요구는 인원 문제라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이려는 의미가 더 커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의원 정수 축소가 약방의 감초의 느낌표는 일회용 선거법은 그만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선거구제 조정도, 의원 정수 축소 논의도 다 좋은데요. 다만 20대 총선 직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빚어낸 패스트트랙 총급, 그리고 위성정당의 출현 기억하실 겁니다. 이 20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에서는 이런 일회용 결론보다는 부디 건강한 토론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